자, 지금 이란에서 2025년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란 정부가 시위대한테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있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워낙 여러 매체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익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접근을 다르게 해서 지금 이란의 정치적 상황이 미국이랑 어떤 연관이 있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이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제가 미국 시점에서 한번 말아드려 볼게요. 자, 먼저 한국 정치 이야기를 좀 하지 마시라. 좀 싸우지 마시라. 제가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나는 중국이 너무 좋아요, 나는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은 조금 뒤로 가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이란을 이야기할 때 중국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란이랑 중국의 관계는요,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끈끈한 관계입니다. 왜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중국은 제조 공장들을 엄청나게 짓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전 세계에 팔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석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수많은 공장을 지으면서도 굉장히 공을 들인 게 바로 자원 수급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중국이 미국의 개길만큼의 사이즈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이미 석유 거래를 하고 있는 미국 거래처에다가 석유 공급을 받으면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랑 척을 지고 사이가 틀어진 국가들 중에서 석유가 펑펑 잘 나는 나라나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을 골라가지고 경제협력 공사를 칩니다. 그게 바로 이라크,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 베네수엘라, 그리고 오늘 제가 말아드리고 있는 이란입니다. 얘네들은요, 남아도는 게 석유인데 이거 팔 데가 없는 겁니다. 왜냐? 미국이 전 세계 석유 최대 소비지인데 손이 제일 큰 거래처 사장님이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술상을 엎고 틀어진 거예요. 이거를 중국이 이용을 잘 한 거죠. 왜냐? 이 나라들은 석유가 남아도는데 못 파니까, 재고가 확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헐값으로 대량으로 이제 떨이 처분을 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헐값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최대 석유 소비 국가 2위니까 중국은 헐값에 기름을 받아가지고 경제 성장하고, 이런 미국이랑 척진 나라들은 중국이 재고 정리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인프라도 지어지고 하니까 중국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우디는요, 석유의 경제력이 몰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변동이나 중동에서 전쟁 터지고 이러면은 나라 경제가 이거 너무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를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데미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석유로 깡패질을 하던 시대는 갔다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경제 다변화를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가지고 스포츠 산업, 금융, 정상회의, 컨벤션 산업같이 양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양지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는 거예요. 바로 미국이거든요. 여러분들,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지고 미국한테서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아야 다른 양지에 있는 국가들이랑 거래도 가능하고 사업도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건달들 그죠? 빠찡코 하다가 이제 호텔 쪽으로 사업 확장하고 요식업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그게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까라잖아요. 그게 이제 사우디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기름 팔면서 내가 낸대 하면서 다른 나라 눈치 안 보고 이랬는데 이제 양지에 나오려고 하니까 미국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때는 사우디가 양아치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2025년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양반입니까? 돈 되는 거는 다 하는 양반입니다. 이게 보기 좋든 보기 나쁘든 간에 돈 되면 일단 합니다. 예전에 깡패 짓을 했던 간에 차를 닦았던 간에 석유라는 카드가 확실히 있으니까 사우디를 미국 협력국가로 감쌉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사우디를 협력국가로 이렇게 싹 감으니까 중국이랑 사우디 사이가 약간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 새해부터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미국 특수부대 작전으로 인해가지고 산지 직송 새벽 배송으로 미국에 배달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 터집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전에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와 가지고 석유 시추 시설을 짓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는데 베네수엘라에 반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 석유 회사들이 전부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베네수엘라랑 미국이랑 적대 관계가 되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죠. 그래서 2007년인가 2008년인가 그때 베네수엘라 중국 협력 펀드 협약을 맺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돈을 빌려주고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대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은 석유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공장 돌리고 무기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 석유를 납품받아가지고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주요 석유 공급망 거래처 사장님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예요. 석유 공급망만 날아간 게 아닙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대주는 대신에 중국의 사채를 엄청나게 끌어다 썼어요. 중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 너는 그 돈 갚기 전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알았니? 하면서 나중에 경제 식민지로 닦아먹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중국이었는데 거진 20년을 공을 들였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돈 빌려간 마사장이 증발을 했어. 미국에 있다 하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빌려준 돈을 못 받아내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정도로 성장한 거는요.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 꼽혔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석유를 대주던 거래처 사장님들이 하나씩 미국이 강제로 샷다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여러분들 석유 의존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 말은 석유 공급이 끊어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공장 돌리기가 엄청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피해를 받겠죠. 근데 그 다음이 누구냐? 이란입니다. 이란.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요 엄청 든든한 보험이었습니다. 왜냐? 이란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이란에서 대통령은 솔직히 바지 사장이고 실제로 이란 종교 최고 지도자 이 양반이 오야봉이거든요. 이 양반이 실제로 꼴통 중에 꼴통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미국이랑 붙어먹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란산 석유 수입량을 엄청나게 늘렸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란은요 중국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어. 왜냐? 오랜 시간 이제 미국이랑 적대에 있었기 때문에 뭐만 하면 미국에서 경제 제재 때리고 뭐만 하면 중동의 파란 별나라가 건드리고 믿을 거는 중국에 대량으로 석유를 파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란이랑 중국이 사실상 환상의 깐부였던 거예요. 이런 모든 양국의 관계가 있어 온 상황에서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이란 내부에서 난리가 터진 거예요. 이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은 지금까지 이란 사람들은요 미국을 엄청나게 증오해왔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개입해서 이란이 망해간다. 그래서 미국의 죽음을 외친다. 이런 이란 시민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발 미국이 와서 최고 지도자 모가지를 닦아달라고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란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적으로 소동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석유 공장이나 수출 산업을 돌리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 말은 뭐냐? 중국에 납품할 석유를 제때 납기를 못 맞추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중국 입장에서 자원 수급이 제때 안 되니까 이거 똥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래를 할 때 제대로 된 애들이랑 거래를 했으면은 납기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거래를 했을 건데 이거 싸다고 사짜 애들이랑 거래를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영 불안정한 겁니다. 예. 싸게 받아 먹을 때는 좋았죠. 근데 싼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중국이 거의 20년간 걸쳐가지고 공들인 자원 수급로가 2026년 들어와가지고 강냉이 털리듯이 우수수 털리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는 거를 이제 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중국 본토에 타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중국이랑 군사적으로 싸우면 절단 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여러 국가들을 간접적으로 담궈가지고 더 이상 중국이 팽창을 못하도록 이렇게 단도리를 치는 거예요. 예. 이런 모든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란 사태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 타이밍에 미국이 이란 사태에 개입을 한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긍정적인 측면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란 인근에 있는 미국 우방 국가들 있죠. 사우디나 중동에 파란 별 그려져 있는 나라 있죠. 그거랑 아니면은 뭐 리비아 같은 그런 국가들, 우방국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겠죠. 왜냐? 이란이 꼴통인 이유가 얘들이 핵이라든지 미사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툭하면은 미사일 쏜다, 뭐 핵 있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내가 낸대 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이슬람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친미 정권 깃발을 꼽아버린다? 그러면은 이란 주변 국가들 숨통이 트일 겁니다.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아십니까?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페르시안만이 있잖아요. 이 바다가 있는데 요 쪼매난 그 골목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배가 전부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산유국들이 배로 석유를 수출할 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지고 이제 납품을 가야 되는데 이란 애들이 항상 길목에서 꼴통짓을 엄청나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붕괴가 되면은 미국이나 아니면은 미국 우방국에 석유 공급을 하는 나라들이 이제 납품하는 것도 훨씬 원활해지겠죠. 예. 이런 정도가 이제 미국이 가질 수 있는 뭐 가시적인 이점, 그러니까 패권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석유 공급 그리고 우방국에 조금 더 샤방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틀을 만들 수 있다. 지금부터는 미국이 이거 개입하면은 왜 골치 아픈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란 정부 얘들이 진짜로 상당한 꼴통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의 칼이 목 근처까지 들어왔을 때 이거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예. 자칫 잘못하면은 중동 전체로 전쟁이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석유가 폭등이다 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개판이 나겠죠. 그리고 지금 이란이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 미국 우방 국가들 있죠. 그런 데를 공격을 하겠다고 경고까지 한 상황이니까 미국도 당연히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미국이 이미 피를 봤잖아요. 이라크 침공 때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 때도 그랬고 이란에 엉성하게 개입했다가 나중에 또 반미 테러 집단을 무더기로 양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경제적으로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거 군사적 비용은 누가 됩니까? 결국에는 미국 시민들이 짊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미국의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고 교육, 보건, 치안 전부 다 빵꾸가 나 있는데 또 전쟁에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란 같은 경우에 아프간이나 뭐 이라크처럼 무슨 흙으로 빚은 총 쏘는 게 아니잖아요. 흙으로 빚은 미사일 쏘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은 진짜로 뗀뗀한 미사일을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 상대하려면은 또 미국에서 무기 싼 거 쓸 수 있습니까? 무기도 또 비싼 거를 써야 쓸어내릴 거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이게 미국에서 이란을 칠 때는 이거는 진짜로 이거 큰 마음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사장, 마사장 배송 작전이야 뭐 특수부대 작전으로 몇 시간 만에 깔끔하게 끝냈지만은 싼값에 방어를 했지만은 이란 같이 상당히 체계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출혈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괜히 건드렸다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유가가 폭등합니다. 그러면은 미국만 타격받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 중동에서 석유 타먹는 국가들 전부 다 타격이 있겠죠. 한국도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먹는다 뭐다 해가지고 미국이랑 나토 사이에 지금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만약에 또 미국이 이란에 독자적으로 또 타격을 했다가 유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또 나토 회원국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은 나토에도 또 균열이 생기는 거고 미국은 외교적으로 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 내에서도 물가 상승이나 뭐 무역 적자 때문에 엄청난 원성을 사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 견제라는 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명분일 수 있겠지만은 중간 선거 앞두고 괜히 벌집 잘못 건드렸다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꼴 나면은 이거는 오히려 정치적 자책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할지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자기 호주머니에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침투작전만 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두로 때는 이게 특수작전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출혈이 있겠지만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력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민간인 희생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란에 지금 스타링크를 개통을 시켰어요. 일론 머스크가 공짜로. 스타링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타렉스는 아는데 스타링크는 모른다 돌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위성을 엄청나게 쌓아 올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쌓아 올려가지고 통신망을 구축을 했어요. 원래 인터넷을 하려면은 광통신 케이블로 인터넷을 우리가 받아서 쓰잖아요. 근데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쏘아줘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간에 스타링크 접시 수신기만 있으면은 인터넷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부가 뭐 통신망을 끊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스타링크 모뎀만 있으면은 인터넷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란에서 지금 시위가 워낙 크게 번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시위를 입막음을 하려고 유혈 사태라든지 이란 정부가 막무가내로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숨기기 위해서 인터넷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란의 젊은이들, 그죠? 젠지 세대 젊은이들이 스타링크 모뎀을 밀수를 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원래 그 인터넷 서비스를 돈을 받고 해주는 서비스인데 그걸 이제 공짜로 이란 전 지역에 그거를 이제 공짜로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트위터에 지금 반정부 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막무가내로 지금 기관총으로 사람들 쏘고 난리가 났다. 이런 거를 전 세계로 지금 송출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한다고 개입을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Iranian people, okay, they're very brave people, okay, they're very brave, okay. This Iranian dictatorship is such a disgrace, okay. 이러면서 개입은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지 Big things gonna happen, okay? We're gonna go very hard on them, okay? Very harsh on them. They're not gonna like it. 라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는 했는데 그게 뭐 경제 제재일지 아니면 군사적인 제재일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될 것이고 아무튼 간에 스타링크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공짜로 쓰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모뎀도 이렇게 밀수를 해와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해서 트위터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지금 이 참혹한 광경이 라이브로 전송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인 게 뭐냐면은 원래 반정부 시위를 하고 독재 정권에 대해서 시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막 탱크 동원하고 막 시민들 막 쏘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시위를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갈 때까지 갔다 이겁니다. 진짜로 우리 젠지 세대들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은 미래는 없다 해가지고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당당하고 당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로 이거는 박수 받을 만하다.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 목숨을 버릴 정도로 자유를 갈망한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기본적으로 제 채널에서는 이 한국 정치 이야기를 좀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 미국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정치 이야기로 좀 싸우지 마시라. 좀 부탁드릴게요. 예.